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부산은 비가 주적주적 내립니다. 네,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죠? 네. 밤 사이도 보면, 그죠? 또, 나스닥 한 2%대 좀 많이 내렸죠? 근데 다우는 강보합. 결국 따지고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겹쳐요. 금리가 인상을 한다, 안 한다. 또 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 금리 인하하면 몇 차례 할 것인가. 시끄러워요. 그 와중에, 그죠? 그 와중에 또 중동 분쟁이 터졌습니다. 이 중동 분쟁이라는 거는, 그죠? 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천년 전쟁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 종교 전쟁은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념 전쟁, 종교 전쟁.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은 참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죠?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거, 물론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식적인 시각으로 예상을 했고, 이스라엘이 뭐 보복 공격을 했을 때 적어도 뭐 한 4월은 다 지나고 5월쯤 돼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좀 반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놀래서 또 폭락을 하고 어떤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우리가 이래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뭐 세계 각국에 막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그 분쟁이 그죠? 그 분쟁이 우리 계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 생각나시죠? 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 많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미국을 이해하고 이슬람을 이해하고 중동을 이해하고 또 중국도 이해를 하고 최소한의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얘네들이 왜 이런지, 그죠? 그 이유를 알아야 대응이란 걸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공부를 쭉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 뭐 십자군 원정부터 해서, 그죠? 여러 가지 사항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어떤 전 세계를 중동이 휩쓸고 있죠. 그러면 다시, 그죠? 맞든 안 맞든, 그죠? 계속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예측이란 걸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뭔가를 자꾸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만 대응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내가 오래 하겠다 싶으면 최소한 내가 왜 죽는지 이유는 알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일단은요, 4월에는 좀, 그래, 할 수 있을까? 뭐, 좀 자중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래 보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라틴어로 그, 페사흐라 그러죠. 페사흐. 유월절. 얘가 보면, 이제 어떤 그, 페사흐의 어떤 유월절, 이 의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핍박을 받죠. 이집트에서 그 거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피해서 대규모 탈출을 하죠. 이 탈출을 한 사건을 기념해서 그 하는 일종의 축제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종교 이런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모세의 기적. 그죠? 바다가 쫙 갈라지고 하는 모세의 기적. 그 어릴 때 본 그게 제목이 십계인가 그 영화, 그게 생각나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죠? 그 어떤 3대 축제에 해당하는 그런 기념일이니까 최소한 이 기간은 피하지 않을까. 보통 이 축제, 6월절이 한 3월 말에서 4월 사이거든요. 그래서 4월달은 넘어가고 빨라봐야 5월달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낼 것 같다.
아니면 시간, 완충작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빨리 반격을 했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을 또 다시 리뷰를 하면, 우리가 왜 중동 전쟁에 대해서, 그죠? 좀 이해를 하기 힘든가? 그거는 뭐 지정학적으로 거리도 멀고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공포로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손절을 하고 그러죠. 언론을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 폭락장에서 언론을 보면 그죠? 이란이 최초로 이스라엘을 본토 공격을 했다. 본토에서 공격을 했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와요. 그럼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뭐 드론,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죠? 한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한 1000km, 1500km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군이 부딪힐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 되면 학전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죠? 드론, 뭐 미사일 이런 공격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도 충분히 한 1000km, 1500km 떨어져 있는 여기서 미리 대비도 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방어에는 미국이나 영국이 도와줬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다. 뭐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란은 지금까지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죠? 항상 대리전만 했어요. 대리전. 이번 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쭉 봐도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 지상군이 충돌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항상 대리전을 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뭐 헤즈볼라, 아니면 예멘의 어떤 그 후티 반군, 아니면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이런 쪽에 대리전쟁을 했지,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영사관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죠? 받았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외교 공간이라는 것은 그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그죠? 어떤 남의 나라에 있지만은 그 나라의 외교 공간은 자국하고 똑같은 영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면책특권이라든지 뭐 불가침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권을 줘요. 우리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뭐 이 어떤 피신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공간으로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리면 그 현지 있는 군인이나 경찰들이 진입을 못하죠. 뭐 어떤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권이 있는 이 외교 공간을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본토가 공격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자존심 문제죠. 싫든 좋든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이란 입장에서는 많은, 그죠? 이슬람 이 국가들이 보고 있어요. 네가 시아파 맹주라며, 대장이라며. 근데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된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존심은 세울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겠다. 뭐 이래 되죠.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도 메시지를 남겼죠. 그 에브라힘 라이시 맞나요? 네. 에브라힘 라이시. 이 이란 대통령이, 그죠? 그 공격을 할 때 메시지를 남겼죠. 이스라엘의 공격은 제한적이고 더 이상 공격을 확대할 의도는 없다. 메시지를 던졌죠. 이 말은 뭐죠? 학전은 피하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도 한 대 맞았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죠? 이에는 우리도 한 대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론,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거죠. 300기? 이게 많다, 적다? 그죠? 글쎄요. 추상적이죠. 어느 정도일 줄은 몰라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확전을 원치 않았다. 이게 의도가 확실히 드러나죠.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 그죠?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 뭔가 공격을 했을 때, 공격이라는 건 뭐죠? 적의 심장부를 타격을 해야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런데 보복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대상이 답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드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격한 그 지역이 네바팀 공군기지 여기를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바팀 공군기지 인근에도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하이파나 테라비브 이런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피해서 네바팀 공군기지를 타격했다는 것은 어떤 큰 피해를 원치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란 공간, 이 지역에 어떤 타격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F-35가 출격을 했죠. 출격을 한 그 지역이 네바틴 공군 기지였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F-35가 출격을 해서 우리 영사관을 공격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쪽 지역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명분도 있고,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죽는 큰 피해도 안 좋고, 이 말은 합의, 그죠? 휴전, 이런 명분을 만들어 뒀다는 거죠. 최소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만들어 뒀다. 그래서 학점보다는 명백하게 자존심 회복 한 요 정도 선에서 우리는 만족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할 때 싫든 좋든 이란의 가장 강력한 부대는 헤즈볼라거든요. 근데 어쨌든 헤즈볼라는 참전을 안 했다. 전혀 개입을 안 했다. 이 부분이 더 이상 확대할 의도는 없다. 이래 보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죠. 이란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오랜 기간, 그죠? 미국의 제재가 있었잖아요. 경제적 제재 압박.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전쟁이라는 건 뭐죠? 따지고 보면 경제력이 동원 안 된 전쟁은 불가능하죠. 그죠? 이라크.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버벅댔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 전쟁만 봐도 답이 나오죠. 오랜 기간 시간이 끄니까. 이제는 싸우려고 해도 무기가 없잖아요. 총알도 없어. 발사할 미사일도 없어. 서로가 그래요. 러시아도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요. 싸우고 싶어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란 역시도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무기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내부적으로 봐도 한 번씩 뉴스에 보면 그죠? 어떤 젊은 여성분들이 히잡을 쓰기를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고 어떤 SNS에 히잡 거부 운동 이런 걸 주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문의 피살을 당하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도덕적 경찰. 우리가 70년대, 60년대에 길거리에서 장발을 하면 잡아서 가위로 머리를 잘라버리고, 짧은 치마를 입고 가면 무릎에서 몇 센치 딱 재가지고, 그죠? 풍기문란으로 막 구속시키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란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잡을 안 쓰면 길거리에서도 폭행도 하고 하는 이런 도덕적 경찰들의 어떤 폭력이 너무 거세지니까 내부에서도 국민들의 불만들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부에 어떤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테러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자체적으로도 뭔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커진 학전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하기를 원치도 않는다. 이래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전쟁은, 그죠? 양쪽이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때 전면전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또 어찌 보면 자국이 중동의 그 많은 어떤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최근에 어떤 주변 국가의 어떤 전쟁보다는 어떤 타겟, 그죠? 타겟을 딱 정해놓고 정밀 타격, 암살, 일종의 어떤 지도자급, 그죠?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하마스, 후티 반군, 이런 지도자급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란의 또 어떤 고위급, 이런 식으로 일부를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밀 타격, 어떤 이런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영사관 공격도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약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가자 지구에서 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란하고 학전을 펼친다. 이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 좋은 건 아니죠. 또 이스라엘을, 그죠? 가자 지구에서 어떤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과도하다.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는 멈춰.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 이런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더구나 가장 우방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이스라엘한테 자꾸 제동을 걸어요. 심한데 그만해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방어는 돕겠지만 공격은 전혀 도와줄 의도가 없다.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계속 전쟁을 펼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스라엘은 공격을 하고 학전을 시키느냐. 한번 그 부분도 보죠. 한번 뭔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어떤 이 네타냐후 이 총리는 그 사선 총리죠. 사선 총리. 그만큼 어떤 정치력이나 힘이 막강해요. 그리고 지금 이 네타냐후가 항상 주장한 게, 그죠? 이스라엘의 어떤 방위력, 그 아이언돔이라고 그러죠. 이 방위력을 내가 만들었다. 그만큼 철통 방위력을 만들고 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다. 열심히 어필을 했어요. 그런데 하마스가 공격을 했어. 얼토당토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 그죠? 약간 믿음에 대한 어떤 약함, 이런 것도 문제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도 보면요, 이 어떤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전쟁 시국의 리더로서 잘하고 있느냐. 이래서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그전 한 57, 8%가 부정적이다. 별로다. 리더십이 부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한 20, 한 7% 정도가 잘하고 있다. 긍정이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자기가 없어.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죠. 더구나 하마스 공격 이전에 이 네타냐후 총리는 그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현직 총리가 최초로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어서 이 재판을 받고, 그죠? 거기에서 탄핵을 당하든 구속이 되든 그런 위기에,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은 전시니까 모든 걸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딱 일단 스톱하고 일사불란하게 총리를 중심으로 방어 우선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쭉 하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진압 과정에서,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만족을 못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톱을 해버리면 평화협정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뭐 탄핵 내지는 그 구속,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재판 결과에 따라 그런 최악의 경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황을 즐기는 게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의 카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걸려라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 상황이. 그러니까 양쪽이 다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전면전에 갈 것인데 이란은 그럴 처지가 아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지상군이 서로 부딪히기에는 그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스라엘이 그래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그죠? 공군 전력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 그래 되면 또 이란은 그 헤즈볼라, 하마스, 그죠? 아니면 뭐 후티 반군 이런 쪽을 이용해서 대리 전쟁을 또 펼치겠죠. 그럼 엄청나게 막 혼란이 이제는 또 가중되겠죠. 제일 그거 한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게 헤즈볼라죠. 헤즈볼라가 말은 뭐 어떤 테러 어떤 이런 집단으로 묘사될지 몰라도요. 실제 헤즈볼라의 이 어떤 전쟁 수행 능력, 군사력은 웬만한 국가에 버금간다 하거든요. 뭐 미사일만 해도 한 15만 개,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헤즈볼라를 전면전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뭐 끝내지 않을까. 그렇다고 영원히 깔끔하게 끝도 낼 수가 없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질질질질 끌겠죠. 그리고 이란은 전면전을 피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서방 국가들이 적당히 압박을 가할 것이고 이게 어떤 뭐 한 방에 탁 정리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학전도 아니고 그냥 술에 술 탄데 물에 술 탄데 질질질질 끌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대강이 부딪혔을 때 뭐 중동이 격화가 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 이거를 겁낼 필요가 있나? 뭐 너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뭐 약간 중동을 바라보는 저희 시각은 어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식을 대응을 할 때 이 중동 문제로 대폭락을 한다, 여기에 뭐 손절에 동참을 한다, 그럴 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요, 종목 선정에서는 정말 조심해야죠. 이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격화, 분쟁이 생김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는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요, 사우디 같아요, 사우디. 사우디가, 그죠? 사우디가 그 미래 비전으로 내세워서 2030 미래 비전을 내세우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네옴시티 전략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네옴시티, 거기에 어느 나라, 어느, 그죠?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거기 호텔을 짓고 공장을 짓고 누가 하겠어요? 이 불안한 시국에 언제, 그죠? 분쟁이 생기고 어디에서 테러 분자들이 공격을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네옴시티는 그저 물 건너갔다. 뭐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사우디다. 이래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사우디의 어떤 그 부흥을 차단했다. 이래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사우디와 이슬람의 사우디와 그 이스라엘의 그 화합 이것도 일단은 차단시켰어요. 스톱시켰죠. 초기의 목적 달성.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배경으로 한 극도한 경제 성장 얘도 차단시켰어요. 그러면 이란은 가만 잃을 게 없다. 이런 것들은 없고 얻을 거는 다 얻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수혜자는 이란이고
그죠? 제일 피해를 본 데는 사우디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굳이 전면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자고 찝쩍 하지만 이란이 반응을 안 하면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뭐라 하겠어요? 이스라엘 너가 나쁘네. 이래 되겠죠. 그러면 그 압박감도, 그죠? 계속 무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은 안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이 중동 격화 분쟁, 이런 문제가 어떤 유가를 막 자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초급등은 안 해도 최소한 이제 하향 안정, 이런 것들은 힘들다 싶으면 당분간은 또, 그죠? 물가를 자극할 것이고, 물가를 자극하면, 그죠?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는 또 금리 인하를 거론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좀 한 발 물 건너 갔다, 지금 이런 시각이 좀 많아요. 어쨌거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분쟁이에요. 이 중동 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계속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기회에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중동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유야무야 적당히 뜨뜨부리하게 흘러가지, 계속 확전 그렇게 보기는 지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이건 이런 부분은 정치 이런 부분은 우리 제 같은 주식을 한 사람이 100% 단정하고 이해를 하기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떤 주식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전략이라는 걸 세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전략이라는 걸 세우는 것이 훨씬 확률도 높고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사태를, 중동 사태를 공포,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아껴뒀던 현금을 쓸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어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굳이 공포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하고 그럴 시기는 아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